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지고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경찰을 향해 외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를 맞습니까? 잠시 후 사람들이 법원 후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갑니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깨는 장면도 보입니다. 와야 돼!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JTBC 취재진도 내부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사 내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법정이 모여있는 청사 3층. 아까 밖에서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던 그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영장 발부 판사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곳에서도 차은경 판사를 색출해내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비상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없어요?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문을 부수고 빈집털이 하듯 판사 집무실을 드나듭니다.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1층을 내려다보니 이제서야 경찰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35분쯤 마침내 취재진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원이 습격을 당한 이 처참한 흔적 앞에서 또 그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까지 판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말로 끝맺음을 해야 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이미 밝혔듯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취재팀이 확인한 충돌 시각을 공개한다. 항공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36초) 만에 세 대와 충돌했다. 조종사가 가창오리를 발견하고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긴급 조난 신호 메이데이를 외친 건 충돌 후 30초가 지나서였다. 취재팀은 영상에 보이지 않는 항공기 움직임을 복원했다. 기체는 충돌 직전 급상승을 시작했고 충돌 후 하강했다. 세 대와 충돌하기 전 토가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폭행을 미리 결심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 후 폭행한 것이라고 잘못 알려졌다. 취재팀은 조류 충돌 시각과 전후 상황을 마침내 확인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끊긴 4분 7초의 기록은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있다. 취재팀은 답을 찾기 위해 훈련기에 올랐다. 이렇게 복원된 경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랐다. 이렇게 짧게 돌았던 걸로 처음에 보고가 됐거든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훨씬 더 높이까지 올라가서 돌았던 걸로 지금. 잃어버린 4분 7초의 궤적이 마침내 밝혀졌다. 취재팀은 2024년 12월 29일 9시경 제주항공 2216편이 지났던 궤적을 똑같이 비행해봤다. 현장 취재로 되살린 4분 7초의 비행 경로가 실제와 가깝다는 객관적 증거였다. 각 지역별로 설치된 수어 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의 산하기관이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수어 통역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위 간부는 이 통역비를 농아인협회로 보내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고 전북 수어 통역센터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언과 갑질이 이어졌다는 게 수어 통역사들의 주장입니다. 특정 직원을 해고하라는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이 간부가 농아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심지어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전하라며 수어 통역을 강요했습니다. 그게 지하철이 그런 거 그렇게 한 장을 있으면 죽어요. 전화로 나한테 전화해요. 디비저가 지금 전화가 왜 X냐고.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노동부 전주지청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장을 포함한 최고위 책임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비장애인인 이 고위 간부는 대외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여러 차례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습니다.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한국농아인협회는 노무사를 고용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직원들의 용기에도 돌아온 건 사실상 사건을 무력화하는 자체 조사 결론. 폐쇄적인 구조일수록 피해 고발과 입증이 어려운 만큼 노동청 차원의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안 보이니까.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바다 숲이 있어야 할 넓은 안반에 성게만 가득했다. 때는 바다가 이렇게 완전히 불로 확 덮였거든요. 그 정도로 많았어요. 풍치풀이라고 그러는 배 옆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손으로 잡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종 해조류이자 해수부의 해양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조류. 이건 진짜 내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도시의 하늘을 파고든 드론은 일상의 전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론은 진화를 거듭하며 전선과 도심을 누빕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최종 병기는 공포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이 전쟁 속으로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는 탱크하고 장갑차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타나면 다 그 드론의 밥이 되니까 전차 혼자 다녔다가는 이건 생존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격한 2025년 6월 키이우 도심의 드론 공습 현장은 6개월 전 봤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단지 공습의 횟수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중심가의 상가 건물을 강타하자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숨어있던 드론이 나타나 불을 끄기 위해 모여든 소방관들에게 2차 공격을 가했습니다. 최전선에서나 볼 수 있는 이른바 더블탭 공격. 포격이나 총격을 가해 상대편 병사를 쓰러뜨린 뒤 모여드는 구조팀을 재차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인명피해를 증대시키는 잔혹한 전술인 더블탭 공격이 이젠 민간인들이 모여 사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자행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단순한 지역 분쟁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드론의 전면 등장으로 현대전의 개념이 바뀌고 섬뜩한 미래 전쟁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온 네팔 청년 툴씨. 올해 초 일터에서 사장에게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 2억 원 이상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점 등 혐의 다수가 인정된 돼지 농장 사장은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삽수에 동의 없이 다른 데 갈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재입국도 가능하고 1년씩 교환도 가능하고 휴가도 가능합니다. 이주동자 삽수한테 충족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외국인 계절 노동자와 지역 농촌 사이에서 이면 계약서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돈을 갈취한 브로커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창문은 이를 전화위복 삼아 이듬해 필리핀 프라시와 직접 협약을 맺고 브로커를 뿌리 뽑는 데 성공했는데요. 정당한 임금을 브로커 없이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자 계절 노동 지원자가 약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마다 환경이나 이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빈틈이 많이 생깁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국민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